일의 보람 또는 이제 자존감 그리고 이제 워라밸 이런 것들을 갖다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공신장실 간호사에 좀 도전해 보십사. 안녕하세요. 연세정성내과 유동열입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투석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는 예비 간호사 또는 간호사가 되셨지만 아직까지 이제 투석실 근무 경험이 전혀 없으신 그런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쉽게 투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투석실에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이제 그 대상은 어느 정도 이게 조금 그 지식이 있는 예비 간호사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겠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조금 그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을 구하실 때 그 본인이 이제 좀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가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의 보람 또는 이제 자존감 그리고 이제 워라밸 이런 것들을 갖다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공신장실 간호사에 좀 도전해 보십사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뭔가 이제 조금 다른 말 같지만 다 조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이제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일은 보람이 있고 어떤 일은 보람이 없어서 그래서 일에 내가 이제 뭔가 그 매여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이제 전문가가 되면 열심히 해서 그런 때문에 능동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자존감을 갖다 이렇게 높이는 그런 방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리고 또 사랑을 받을 때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치 이제 수동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갖다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특히 이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일로서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능동적인 개념이 들어가고요. 월라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직장에서는 워라밸을 갖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어떤 데서는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직장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이 워라밸을 갖다 이렇게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뉴욕 대학의 이제 경영대학원 그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워라밸은 경험 자본과 함께 축적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경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기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커리어 개발에 이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험 자본이 되는데 바로 이런 일의 보람, 자존감, 워라밸 이런 것들이 이제 투석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인공신장실 간호사가 되어보기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영상을 갖다 이렇게 그 기획하게 된 의도 중에 하나가 그 투석실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좀 약간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못하죠. 그 장 PD님은 간호대학 다닐 때 네. 그 투석실 그 실습을 갖다 이렇게 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내과 병동 실습할 때 네네. 보통 2주 정도 실습 2주 정도. 네, 중에 한 반나절에서 반나절 하루 정도. 네. 그래서 그 투석실이라고 하는 데가 조금 특수한 환자를 다루는 곳이고 환자들의 난이도도 좀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나절의 어떤 실습을 통해서는 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막상 이제 두렵기도 하고요. 투석 환자분들이 되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투병을 하시다 보니까 그 좀 약간 성격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그 편하게 간호대학을 다니시면서 그 환자분들을 갖다 이렇게 이랑 대화하거나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좀 적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그 특성을 갖다 이해하시게 된다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그 콩팥 기능이 이제 완전히 나빠졌을 때, 그래서 콩팥이 해야 될 일을 갖다 못하는 경우에 그걸 대신해주는 치료입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이 치료가 얼마나 획기적인지를 갖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몸의 어떠한 장기도 그 기능이 이제 다했을 때 어떠한 그 현대 의료 기술의 힘을 빌어서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장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 혹은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 인공관절 같은 걸 통해서 치환함으로써 그 이제 장기의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의료 기술을 통해서 그 장기의 기능을 갖다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 때 할 수 있는 투석이 유일합니다. 그 콩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 식사하는 게 다르죠. 어떤 날은 맥주 1000cc, 2000cc를 마시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배가 아파서 식사를 갖다 전혀 안 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그 상태, 그러니까 산염기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나트륨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일정한 정도로 유지가 돼요. 먹는 거에 상관없이. 그리고 먹는 거에 상관없이 일정한 정도로 유지를 갖다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일하고 있는 장기가 바로 콩팥이죠. 그래서 콩팥은 우리 몸속에 과잉인 거는 다 배출시키고 부족한 거는 보존함으로써 그런 밸런스를 갖다 이렇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그런 배설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제 밸런스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배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이 된다. 만약에 이제 콩팥 기능이 이제 완전히 나빠진 분이다 라고 하면은 맥주 1000cc를 마시면 그대로 그게 이제 몸에 남아 있겠죠. 그렇게 남아 있으면 몸이 이제 띵띵 붓고, 그 다음에 나트륨 농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투석이라고 하는 치료를 통해서 몸의 밸런스를 갖다 이렇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 배설이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콩팥의 기능인데, 합성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갖다 이제 합성을 하는데, 특히 이제 빈혈을 갖다 이렇게 막는, 우리 몸속에 적혈구 생성을 갖다 이렇게 돕는 그 조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콩팥에서 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콩팥이 나쁜 분들은 필연적으로 빈혈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조혈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주사를 갖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보충을 하면서 빈혈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석이 필요한 경우는 결국은 이제 배설이 제대로 안 될 때, 콩팥이 기능을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투석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설이 안 되는 그런 물질, 수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용질, 노폐물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죠. 수분 배출이 잘 안 되고,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면 몸이 부으실 거고요. 그 부종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전해질, 특히 이제 칼륨 같은 게 배출이 안 되는 고칼륨혈증, 그리고 이제 산 배출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대사산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약물 치료로 제대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투석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급성으로 콩팥 기능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투석을 갖다 안 했을 때 급성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콩팥 기능이 나쁘면 우리 몸속에 축적되는 여러 가지 노폐물, 요독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의 모든 장기 기능이 이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화 기능이 이제 또 떨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토하기도 하고 그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영양실조도 이제 잘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은 투석을 해야 되죠.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투석을 갖다 시작하게 되는 그런 투석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원인 질병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뭐 하나의 원인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이라고 하면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뜻이고, 콩팥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콩팥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를 갖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콩팥 기능은 콩팥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이 이제 떨어졌냐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갖다 봄으로써 콩팥 기능을 갖다 평가를 합니다. 신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의 사구체가 피를 얼마나 여과해 주느냐 하는 건데, 1분에 그 신장에 있는 사구체는 피를 걸르는 필터를 이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필터가 얼마나 피를 걸러주느냐. 보통 젊고 건강한 콩팥은 1분에 한 100ml 정도의 피를 여과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이 이제 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90, 60, 30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만성 콩팥병 2단계,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그 콩팥 기능, 그 신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또는 혈뇨가 검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영상 검사, 초음파 검사나 CT를 찍었더니 콩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다낭신 같은 질병이 있거나, 이런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만성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에 들어가게 됩니다. 콩팥은 첫 번째는 당뇨병 한 50%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혈압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콩팥 자체의 질병인 만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 질병은 그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환자의 한 불과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콩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울, 몸의 창이다, 창문이다 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콩팥이 나빠지는 것이 이제 콩팥 자체의 질병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전신 질환들이 합병증으로 점점점 이제 심해졌을 때 이제 콩팥이 나빠지게 되고, 결국 이제 이런 콩팥이 나빠졌다는 것은 콩팥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 눈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심내혈관 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른 합병증과 같이 병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떤 수기나 그런 그 환우회 이런 사이트 보면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갖다가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 좋아졌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제 글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성 콩팥병, 콩팥이 이제 오랫동안 그 조금씩 나빠져서 투석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식을 받지 않으면 그 투석을 갖다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콩팥병 중에서는 극성 콩팥병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중단되는 거죠. 중지되는 거죠. 그런 급성 콩팥병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그 급성 콩팥병의 원인을 갖다 잘 교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콩팥이 기능을 갖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갖다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중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콩팥 기능이 완전히 나빠졌을 때 이제 대신에 콩팥의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투석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갖다 이제 받거나 아니면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투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투석은 크게 혈액투석이라는 방법, 그리고 복막투석, 본인의 이제 배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해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복막투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식이나
투석이나 이런 방법은 결국은 이제 만성 콩팥병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진행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그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런 그 투석이나 이식 방법을 갖다 선택을 하고 만약에 이제 미리 필요한 준비 조치가 있다면 그걸 갖다 시기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그런 좀 우리 인생의 이제 큰 일을 갖다 이제 조금 그 충격이 덜하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식하고 투석을 딱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석보다는 좋죠. 신장 이식을 받으면 거의 정상인과 비슷한 그런 이제 수준으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존율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식을 갖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콩팥을 제공해 주실 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이식 수술을 갖다 견뎌낼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있게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식을 원하지만 이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투석을 하게 되는데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투석 방법 중에 이제 혈액 투석과 이제 복막 투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은 큰 성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차이는 없고, 다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석, 이식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 만성 말기신부전의 치료의 시작인 거죠. 첫 시작. 이 치료 방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나는 평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다른 투석 방법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투석을 하던 분이 이렇게 뇌사자로부터 이식을 갖다 받아서 이식 수술을 갖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석과 이식을 인생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을 시기적절하게 이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 치료 성적을 갖다 높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주치의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혈액 투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미리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혈관 접근로 수술을 미리 받는 건데요.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피를 뽑아서 기계에서 이제 투석을 한 후에 다시 몸속으로 집어넣어주는 혈관 접근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 접근로는 동맥과 정맥을 보통 이렇게 이어 붙여서 그 동맥 피가 정맥으로 이렇게 흐르게 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투석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보다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혈관 접근로 수술을 해야 이어붙인 정맥이 충분히 성숙돼서 그 우리가 투석을 갖다 이렇게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게 꼭 하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이제 그런 혈관 접근로 수술을 미리 못 받은 분이라면은 갑작스럽게 투석을 하게 될 때는 여기 이제 가슴 쪽에 이제 임시 도관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도관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생활하시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런 도관을 통해서 출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생존율에도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꼭 혈관 접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제 콩팥 기능이 완전히 이제 멈췄을 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석을 갖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경우에는 또 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증상이냐, 그냥 몸이 심하게 붓고 폐가 이때 붓는 폐부종이 있느냐, 아니면 고칼륨 혈증이 있느냐, 이런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투석을 갖다 안 한다면은 그 생존 기간이 이제 불과 며칠에서 몇 주 이내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증상들은 없으면서 이제 요독 증상에 의해서 이제 식사를 못 한다든지 그런 영양실조 이런 것들은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대략 몇 개월 이상의 이제 수명은 이제 있을 수는 있고요. 결국은 투석이 필요한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투석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투석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그런 동영상 앞으로 이제 끝까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인공신장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